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냥 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우리 좀 더 본격적인 수능 국어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이 미안해 문장이 보였어에서 한국 공부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수능 공부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부는 사실 훈련도관부터인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럼 진짜 공부는 이 공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은요.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원리와 본질을 배워야 하느냐인데 이 질문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일단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문제풀이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원리나 본질을 배워야 하는 당연히 이거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이걸 해야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국어의 원리와 본질이 무엇인지 일단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맞겠지만 이게 뭐냐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힘드니 일단 이 질문은 그냥 던지지 말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가서 써먹는 방법은 그냥 일회적인 도구인 거고요. 여러분의 관심, 저의 관심은 우리가 이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지식도 전달하고 뭐 사소한 방법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와, 이 방법 좋다. 꼭 써먹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낮은 수준에선.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부를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실력이 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 구원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니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PPT 화면을 좀 보면서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단을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문단이 우리의 수능 공부랑 무슨 상관이냐. 예전에 모의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인공지능의 학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제목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저 사람이 이 문단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의외로 금세 제가 할 말이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뭐 우리가 문장 읽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 그냥 가로쳐도 돼요. 어쨌든 이 우편물들은 분류되어야 해요. 근데 목표는 발송 지역별로. 근데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답니다. 지금 우편물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해야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해야 돼요. 기계가. 이때 자동 분류기는 범위가 조금 좁혀지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된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학습 능력은요. 여러분의 성능을 여러분이 스스로 향상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와, 저거 있구나. 이게 아니고 제 얘기를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느낌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써먹을 데이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데이터를 하면서 여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켜야 돼. 그럼 여기 이제 성능이 뭐냐 도대체. 좀만 더 가볼까요? 학습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런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 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진다. 그럼 일단 경험하는 데이터가 좋아야겠네요. 이 좋은 데이터의 1순위는 당연히 기출입니다.
기출을 많이 보면서 성능을 스스로 향상시켜야 돼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즉 자동 분류기. 여러분은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방법을 기억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능의 향상이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방법도 암기해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기억, 기출을 기억,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국어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국어는 이런 거였구나. 어떤 기계가 이것도 이고, 이것도 이고, 이것도 이고, 똑같네요? 어쨌든 이것도 이라는 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건 이구나, 이게 돼야죠.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게 주어지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를 추론하고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했어요. 예전 현장 수업할 때 수능 시험 날 제가 없어요. 옆에 없죠. 그럼 공부할 때도 가급적이면 저는 없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공부할 때 제가 없어도 되게끔 데이터를 주고 기본적인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수능날 스스로 추론해서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를 답이냐 아니냐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 공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이런 강사 또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시화하고 막 경외하면서 뭔가 막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부의 초기 단계, 앞단에서 하는 거고요.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뭔가를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보다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질 좋은 데이터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의 목표는 3월 학평 잘 봐야지는 안 됩니다. 겨울방학 때 바짝 공부했다고 3월 학평 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겨울방학 때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확신이 들어요. 그때까지만 저의 안내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의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끝으로